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누군가 훔쳐가려 한다면 두 발 뻗고 잠이 오시겠습니까? 430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이에요. 바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온 퇴직연금의 총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서 각자 개인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덩어리가 지금 개인 금고에서 국가 금고로 옮겨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1월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금화, 들으면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시죠? 하지만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이건 개인 재산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계획의 진짜 속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집 안방에 금고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김씨, 금고에만 그 돈 쌓아두면 그거 손해예요. 내가 도와 돈 잘 불릴 줄 아니까 마을 회관에 맡겨두면 몇 배 불려서 나중에 나이 드시면 매달 쪼개서 드릴게. 어떠신가요? 이런 입에 발린 말에 속아 순순히 내 금고에 쌓인 돈을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퇴직금을 내 방식대로 굴릴 수 있었어요. 수익 좀 내고 싶으면 미국 주식 사고,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은행 예금 넣고, 내 인생 계획에 맞춰서 선택할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권을 국가가 싹 가져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430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사유재산권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정부 논리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은 뭡니까? 우리 세대가 돈 내서 부모 세대 먹여 살리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돈 내서 우리 먹여 살리는 구조잖아요. 세대 간 연대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강제로 떼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회니까요. 퇴직연금은요? 이건 나랑 회사 사이의 약속입니다. 철저한 민간 계약이에요. 법으로도 후불임금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가 받은 월급인데 나중을 대비해서 쌓아둔 내 돈이란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요. 국민연금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공동 우물이고 퇴직연금은 내 집 마당에 내가 판 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이 공동 우물 관리 잘하니까 네 집 우물도 우리가 관리해줄게 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공적 연금은 사회적 합의로 운영할 수 있어도 개인이 회사랑 맺은 계약으로 쌓아온 돈까지 국가가 가져간다는 건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거 사유재산 몰수 아니냐, 이러다 국가가 내 모든 자산 통제하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극단적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국민연금 바닥난다는 얘기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낼 때는 내고 받을 때는 못 받는다며 분노하고 정부는 이 시한폭탄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세금 더 걷자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430조 원짜리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름 돋는 얘기가 나와요. 국민연금 구멍을 퇴직연금으로 때우는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돈이 다른 세대 연금 채우는데 소모된다면 어느 청년이 이 나라에서 희망을 품고 일하겠습니까? 이건 숨겨진 증세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지금은 퇴직하면 그동안 모은 돈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갚든 가게 차리든 전세금 마련하든 내 자유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돈이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이 돈을 쥐는 순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받는 방식입니다. 국가 논리는 뻔해요. 나중에 돈 떨어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까 한 번에 못 쓰게 할게 라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고 국가가 정해준 날짜에 매달 푼돈처럼 나눠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세 급한데 내 퇴직금 좀 빼야 하는데 국가가 안 돼. 이건 너의 노후 자금이야 라며 문을 걸어 잠그는 꼴이죠. 이게 바로 재산권 통제의 시작입니다. 더 끔찍한 건 받는 나이까지 국가가 규제로 묶어버릴 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 계속 늦춰지는 거 보셨죠? 퇴직연금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원래 55세에 받던 걸 60세, 65세로 국가가 마음대로 늘려버려도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일시금 못 받으면 창업하려던 사람들은 사다리가 끊깁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라도 차리려던 계획이 국가 규제 한 줄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내 계획대로 못 쓰는 게 재산권 박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국가로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과 불신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투자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새벽까지 공부해서 미국 ETF 사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높은 수익 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금융 지식 있고 자기 돈 자기가 굴릴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가 관리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기금화되면 개인 선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가 운영 기금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 논리에 휘둘리느라 수익률은 뒷전이고 엉뚱한 국책 사업에 돈 쏟아붓느라 내 퇴직금 수익률 바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자산 불릴 자신이 있는데 국가가 그걸 가로막고 내 돈 강제로 가져가서 쥐꼬리만 한 수익 안겨준다면 그게 과연 누구 위한 정책입니까? 진짜 소름 돋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430조 원이 국가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다음엔 뭐가 벌어질까요? 그냥 보관만 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들한테 430조 원은 한도 없는 마법의 법인카드나 다름없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공약 쏟아지죠. 어디 다리 놓고 어디 태양광 단지 짓고 그 어마어마한 돈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 부족하면 국민 혈세 써야 하는데 그건 욕먹잖아요. 그런데 내 손안에 400조 넘는 퇴직연금 기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에 이 돈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태양광 사업 경제성 없다고 생각해서 내 돈 거기 투자하기 싫은데 국가가 기금 관리하면서 여러분 의사 무시하고 우리 퇴직금 거기 몰아넣습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부실 기업 살리는데 우리 노후 자금 수혈하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 정치인들의 선심쓰기용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최근 퇴직연금이 코스피 5천의 핵심 열세라는 기사들 보셨습니까? 400조 증시에 쏟아부으면 주가 폭등한다는 장밋빛 전망이죠. 예전부터 꾸준하게 마치 세뇌라도 시키려는 듯이 흘러나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코스피 5천 되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주가 오르면 정치인들 우리가 경제 살렸다며 생색내겠죠. 하지만 그 5천이라는 숫자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여러분 노후 자금이라면요? 펀더멘털 부실한 기업들 주가를 연금 자금으로 억지로 떠받치다가 나중에 거품 꺼지면요? 그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동원입니다.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하려고 개인 노후 자금을 볼모로 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얘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도 401K로 퇴직연금 주식 투자해서 시장도 키우고 개인들도 돈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미국이 401K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 위에서 그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깔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401K는 1978년 법적 근거 만들어지고 1981년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돈 빠져나가 근로자가 직접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1983년에는 740만 명, 1990년에는 1900만 명, 2000년에는 4000만 명이 가입합니다. 현재는 7천만 명 이상이 401K 참여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2000년대 초 약 1조 달러에서 2021년에는 7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겉으로 보면 제도가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애초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401K 붐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그 돈이 들어갈 시장 환경과 시기가 이미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 사람들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유럽 연기금, 중동 국부펀드, 일본 보험사,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이 기본적으로 미국 자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고 미국 주식은 글로벌 자산의 기본값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401K 자금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을 떠받친 돈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돈이 몰려들던 시장에 월급통에 자동으로 추가된 장기 자금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기까지 완벽했어요. 1970년대 미국 증시는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기술 혁신과 함께 역사적인 장기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401K는 이 상승장 한복판에서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월급에서 빠진 돈이 자동으로 주식시장 들어가 장기 상승 그대로 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구조가 정반대예요. 한국 증시는 외국 자본 비중이 크고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입니다. 원하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시장 떠받치는 힘은 외부 자금이 아니라 국내 기관 자금, 특히 연금 자금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에서 연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었지만 한국에서 연금은 빠지면 시장이 흔들리는 돈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시장에서 맡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투자 범위도 다릅니다. 미국 401K는 미국 연금이지만 미국 경제에만 올인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었어요. 글로벌 주식과 채권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기본이었고 미국 경제 흔들려도 다른 나라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한국 주식과 채권에 더 깊이 묶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연금으로 국가 위험 분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연금으로 국가 위험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 흔들리면 내 직장도 위험하고 내 연금도 위험한 이중 타격 맞게 되는 거예요. 시작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했고 기존 연금과 병행했으며 참여 안 할 자유와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쌓여있는 430조 원이라는 개인 자산을 대상으로 선택도 없이 관리 구조를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새 제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개인 재산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연금 개편이 아니라 재산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국가 재정의 관계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연금은 연금 문제였고 재정 적자는 재정 문제였어요. 둘이 직접 엮여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이미 숫자로 찍혀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이 돈이 끝까지 순수한 개인 자산으로만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국가가 목마른데 눈앞에 430조 원짜리 물통 보인다면 과연 손 안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했다는 말은 이 정책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제도 따라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구조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얹혀있는 구조가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 사유재산인 퇴직연금을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 비슷한 모델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은 기업연금을 운영하지만 실상은 국가가 투자처를 철저히 제한하고 통제하죠. 정부가 승인한 곳에만 돈을 넣을 수 있는 국가 컨트롤 구조거든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7%까지 올려주겠다고요. 솔깃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 수익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에요. 만약 국가가 여러분 돈 가져가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폭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 7% 약속했는데 마이너스 20% 찍히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기금화 논의에서 가장 무섭고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원금 손실 시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정부가 세금으로 그 손실 메워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수십조 원 손실 냈다고 해서 국가가 여러분 연금 계좌에 부족분 채워 넣어줬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운용 결과라며 나 몰라라 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관리기금이 손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여러분 계좌에 찍히는 마이너스 숫자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 안 좋았다, 경제 위기였다라는 말로 책임 회피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국가가 쥐고 흔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퇴직금 운용해온 수많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들은 경쟁통에 더 나은 수익률 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 시장 통째로 독점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은 힘잃고 위축됩니다. 오직 국가 눈치만 보는 관치금융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 잘 보여야 이 거대한 기금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으니 소신 있는 경영은 뒷전이고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집니다.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 간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아이는 안 태어나고 의료기술은 좋아져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 예정된 시한폭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폭탄 터지는 걸 막으려고 젊은 세대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퇴직연금에 손대서 노인 세대 연금 돌려막기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후 위에 모은 돈이 나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앞 세대 구멍 메우는 데 소모된다면 어느 청년이 이 나라에서 희망 품고 일하겠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월급연금화라는 개념이에요. 이름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실체는 오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월급 받아서 그 안에서 세금 떼고 남은 돈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퇴직연금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해요. 네 월급은 국가가 관리해줄게. 넌 그냥 나라가 주는 용돈이나 받았어. 세금 더 올리는 대신 퇴직연금 기여율 높이고 국민연금과 통합해버리면 우리 월급 절반 이상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국가 금고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자율소득 구조입니까? 아니면 국가관리형 생활비 체계의 출발점입니까? 지금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퇴직연금에 월급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내 돈 내가 굴려서 부자 될 기회를 국가가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조이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게 탈출 신호가 켜집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똑똑한 자산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한국을 떠납니다. 원화 팔고 달러 사고 금 사서 해외로 도피하겠죠.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2026년 현재 환율이 1,47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현실화되면 얼마까지 치솟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결국 내 퇴직금 계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0배, 20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 여러분 재산의 90%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연금을 국가가 건드려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무력화하는 과정은 모든 국가가 공산화되거나 몰락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정부 태도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뭐만 하면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심이라느니 입에 달걀 걸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평소엔 길가에 보도블록 하나 깔아도 정책 하나 바꿔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목소리 높이던 분들이 왜 유독 내 노후 자금, 내 퇴직금 건드리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입 꾹 닫고 계신 거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었나요? 국민들 반대 의견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냥 수익률 낮으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라는 식의 전형적인 답정너식 행정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왜 국민 지갑 털어갈 때는 주인한테 허락조차 안 구하는 걸까요?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 국민의 뜻, 이제는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시스템은 여러분의 지갑 속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고 있어요.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원화로 만든 자산, 한국은행에만 돈 넣어두는 건 이제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국가가 내 퇴직금 계좌에 비밀번호 걸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담장 밖으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달러 자산, 금,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해외 우량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둘째,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세요. 경제는 곧 정치고 정치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말이 뉴스에 나올 때 저건 어려운 이야기네 하고 채널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퇴직금 절반은 이미 국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공청회 열어 국민들 의견 제대로 수렴하라고 말입니다. 민심 강조하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서 이 정책의 위험성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을 내가 관리할 권리, 즉 자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버텨낸 수많은 눈물과 땀의 대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 뒷바라지할 소중한 미천이고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 삶을 지탱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국가가 증시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다루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곧 동조와도 같습니다. 430조 원이라는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을 노리는 국가의 손길, 그 뒤에 숨겨진 재산권 박탈의 위험성,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걱정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자산을 지킬 전략을 짜고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경제적 자유의 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돈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퇴직연금 기금화는 국가가 내 지갑의 비밀번호를 빼앗아가는 사유재산권 강탈입니다. 미국의 401k 성공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금은 정치적 목적과 세대 간 돌려막기에 악용될 위험이 99% 이상입니다. 우리는 원화 가치 붕괴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하고 정책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돈 빼러 은행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국가로 바뀌어 있던 그 상상. 그게 상상이 아니라 내일 아침 기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이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내 젊은 시절 다 바쳐가며 피땀 흘려번 돈,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시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귀에 쏙쏙 박히는 참 쉬운 이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